네. 지난주에는 사실 상승폭이 그래도 축소가 됐었는데 올해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폭이 확대되고 인제 거래가 조금 주춤하고 하면은 오히려 매물이 좀 감소가 돼야 되는데 매물이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어쨌든 정책의 변화가 좀 크게 있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주간 단위로 뭐 상승과 좀 하락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여지긴 하고요. 실제적인 수요자가 가장 단기간에 체감을 할 수 있는 대출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매도자들도 최근 몇 개 지역이 워낙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지금 이제 좀 빠르게 매각하지 않으면 또 장기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이제 불안감에 매물을 계속해서 내놓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제가 계속 6개 지역구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제 가장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강남 3 구와 뭐 소위 마용성, 그러니까 한강변 중심으로 도심 쪽에 있는 지역들이죠. 이 지역들 6개 지역구만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. 지금 수치를 제가 좀 누적을 봤더니 성동구가 올해 7.4% 정도 이제 누적으로 올랐습니다. 이번 주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. 네. 굉장히 뭐 그 9월까지 9월 초까지의 수치니까 큰 폭으로 오른 거고요. 그리고 서초가 그다음이 이제 5.88, 뭐 송파가 5.69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가로 올랐고, 그리고 또 50억 원 이상 거래된 건수가 올해 지금 전체 서울에서 234건이 그 50억 이상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어요. 사실 50억이면 꼬마 빌딩 기준 정도의 네. 금액이거든요. 근데 그중에서 강남구가 이제 130건으로 가장 많고, 그중에서도 압구정동이 87건입니다. 그러니까 234건 중에 87건이 이제 압구정동에 좀 한정돼 있고, 나머지가 이제 서초, 성동구, 용산구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어서 50억 원 이상의 아파트도 4개 지역구에서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입지가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거기서 추가적인 물량이 나오려면은 사실 재건축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당장 진행 안 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고, 이게 향후에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사실 언제 이게 재건축이 다시 활성화될지는 뭐 여러 가지 사업성에 관련된 문제가 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써도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걸 기대하는 지역들, 그리고 아니면 반포처럼 신축 아파트가 좀 많은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더 이상은 살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호가로 거래를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 거래가 정말 신고가가 찍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좀 상승기 때는 신고를 또 중개사들이 바로바로 하니까,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거의 한 7월부터 한 2달 동안 이렇게 굉장히 과열이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반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. 대출 환경의 변화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매물 소진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보통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우세할 때 나오는 네. 것들인데요. 네. 방금 저희가 집값이 또 올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이 얘기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. 네.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? 일단은 이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는 지역들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요.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매물이 계속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일단은 지금 전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6개 지역구가 정말 저럴까 의문이 들 정도로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테고, 이 지역 외의 지역들은 사실 오랫동안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. 지방은 올해 한 번도 상승으로 전환된 적이 없었거든요. 네. 팔고 싶은 사람들이 당연히 많겠죠. 특히 이제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으면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니까 구축까지도 매각을 할 기회는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매물이 적체되고 가격도 낮아질 정도로 정말 하락해서 내놨는데도 안 팔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으니까 하락한 지역들은 당연히 매물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럼 이 6개 지역은 왜 늘어나냐? 사실 이 지역들도 강남권들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갈아타기 수요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강남에 들어오는 수요들은 또 마용성 집을 팔고 그 금액이랑 다른 걸 추가해서 또 갈아타는 분들이 있고, 또 최근에는 전 정권 때 시작됐던 똘똘한 한 채가 앞으로는 또 인구 감소 때문에 거의 답정너처럼 주택을 계속해서 한 채만 남기려는 그런 추세들을 이제 자산가분들도 가지고 있거든요, 전략을. 그래서 그렇게 한 채 말고는 기회가 되면은 이제 매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보니까 최근에 그런 매수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, 앞으로는 또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지금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매물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.
나오는 자료는 사실 주간 단위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춤했던 게 올해 소폭 오른다고 해서 이걸 갖고 좀 혼동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추석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DSR 2단계 스트레스 2단계 규제를 뒤로 미룸으로써 일단 1차적인 혼동을 줬고 그리고 그게 약속했던 9월이 왔는데 DSR 2단계 규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 금융 규제를 펼치고 있거든요. 이게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별로 지금 개개인의 DSR, 찐 DSR을 관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. 근데 관리를 해서 이걸 어떻게 쓸 건지 아직 우리는 굉장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런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또 혼란을 준 게 또 하나가 있고 근데 하반기엔 또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DSR과 이런 규제들이 금리가 또 인하가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지금 매입이나 이런 걸 고려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추석 이후에는 당분간 좀 멈출 것 같아요. 이거 결정을 좀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대출이 은행별로 뭐 가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내려온 거는 DSR 2단계 규제잖아요. 그것만으로는 대출 금액 차이가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정도라서 그거를 뭐 급하게 매입할 정도 수준의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중저가나 이런 수요자들이 빨리빨리 매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집값이 다시 과열 상태가 아니라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거래량은 좀 거래량은 좀 감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6개 지역만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마용성 지역은 좀 과열 상태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마용성 지역만 하더라도 대출을 그래도 전체 다 받고 매입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강남 3구에 비해서도 지금 2분기 때 크게 너무 과열이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20억 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라서 사실 그냥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여러 가지 금융 규제와 맞물려서 이제 매입하는 수요들이 좀 줄면서 가격이 조금 그래도 하락이 폭이 좀 상승폭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면에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과 크게 상관없는 분들이 매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매입하는 금액대만 보더라도 뭐 50억, 뭐 100억 이상 되는 주택들도 매입이 되고 있어서 거래량은 줄겠지만 거래가 될 때는 호가로 여전히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은 좀 지속이 당분간 될 수 있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거래량 얘기해 주셨으니까 거래량 표를 좀 보겠습니다. 거래량이 7월 달에 8천 건을 찍고 뭐 지금 아직 더 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거래량은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의 지난달 그러니까 8천 건 정도 저 거래량은 5년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거래 건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6월 정도까지보다도 7월, 그러니까 DSR 그 2단계 규제를 뒤로 미루는 발표 이후에 거래량이 좀 집중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올해 어쨌든 작년과 그 전년도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량이 뭐 전국적으로 또 다른 주택 유형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제한적인 수요였기 때문에 이제 추석 이후로는 좀 거래량은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 보면 정부가 대출 규제를 2달 미루는 게 부동산 시장에 집값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시장에 혼란을 줬다. 뭐 물론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. 네,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. 이게 그 정부가 설명을 나중에 한 게 가장 큰 착오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DSR 2단계 규제를 미룬 거는 정부의 설명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긴 하거든요. 뭐 자영업자나 PF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추측을 해서 그때 방송을 그렇게 막 했었잖아요. 아마도 그런 이유일 거다.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할 게 아니라 사실 정부에서 명확하게 이런 것 때문에 조금만 미루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사실은 이거를 집사라는 시그널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적었을 텐데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 기간 동안 집을 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.
집사라는 시그널이 정부에서 진짜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2달의 시간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확산돼서 급한 그런 전화를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. 네.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화 많이 받았었고 지금 분위기는 다시 이제 대출이 될지 안 될지 뭐 얼마가 될지 안 될지 이게 하루 차이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에 경험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추석 지나면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또 패닉 상태에 빠지는 분들도 계셔서 당분간은 조금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마침 2022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추석이 계기가 돼서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죠. 이번 추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과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. 과거에는 오히려 봄이나 가을철들은 이사를 많이 하는 시기라서 추석 지나면 오히려 좀 거래가 많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컸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는 계속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지금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거시경제나 금리 같은 이런 거시 변수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다 보니까 이게 연초가 되면은 좀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2분기, 3분기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그게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이제 2분기쯤 나오면은 그게 이제 3, 4분기 때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금리가 뭐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의 지금 3년째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뭐 그래서 금리 올리라는 얘기 아니었다라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은행권별로 규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기준금리 인하가 뭐 10월 정도에 있을 수 있는 게 거의 확정시 되긴 했습니다만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랑 동반해서 인하될지는 아직 미지수잖아요. 지금 워낙에 격차가 또 조금 나고 있어가지고 그 기준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바로 대출금리가 똑같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2022년도처럼 그렇다고 주택가격이 급락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둔화를 시키는 그런 정도의 작용은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올해 초에는 사실 저가 매물이 눈에 띄게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가 매물 위주로 매입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과열될 때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. 이게 가을쯤 되면 또 대출이 규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.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또 금융이나 이런 데서 조금 조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9월부터는 은행에서 모든 DSR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게 가계부채가 심각하잖아요. 지금 뭐 그 세계 경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지적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 DSR들을 본인이 일단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출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그 좀 단기 대출이나 이런 것들 금리가 높은 것들 만기가 빠른 대출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왜냐하면 뭐 이렇게 중고가 위주 아파트 아니면 사실 지금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채를 좀 관리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출보다는 자산 여력이 좀 크신 분들, 그래서 마용성이나 이런 데 살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 사신 분들도 저는 올해 연말은 조금 지켜보시고 매입을 시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대출이 없으시면 또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대출을 많이 안 받고 사도 된다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좀 가격이 주춤했을 때 매입을 해도 이제 되시는 부분이라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다른 게 다 안 좋은데 부동산만 계속해서 그것도 6개 지역만 계속 호황기를 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급하게 좀 가기보다는 좀 한춤 좀 뒤로 물러나서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을 어떻게 방향성이라도 가는지를 보신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. 그러면 추석 이후에 집값 전망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오늘 마무리로 추석 이후 집값 전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 중간중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. 일단은 최근에 거래량도 굉장히 7월에는 급증을 했었고 8월이 나오면 8월은 아마 더 크게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그렇지만 9월 이후부터는 거래량부터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거래량이 줄지만 거래량이 준 거와 상관없이 뭐 강남, 상구 이런 지역들은 또 분양이 또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. 그럼 분양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구축들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어서
있어서 당분간은 강남 3구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상승폭이 좀 축소될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반면에 계속해서 하락했던 지역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 약보합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장세가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되면 사실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좀 우려되긴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약보합으로 장기간 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 좀 여야 간의 합의를 꼭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합의를 하고 좀 거시적인 방향성을 잡는 그런 시기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DSR의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DSR을 시작한 이후부터도 지금도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만약에 DSR이 없었다면은 이번에 이 과열 현상들도 더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DSR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이 이제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. 근데 그게 올해부터 내년 7월까지는 계속해서 강화가 될 거고 또 금융위에서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올해도 계속 늘면은 뭐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언급을 한 바 있어서 아마도 가계부채를 더 하반기에는 뭐 이런 부동산 경기보다도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부분에 더 포커싱을 맞춰서 정책을 펼칠 것 같아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지만 하반기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자, 부동산 시장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. 추석 이후에 어떻게 가닥이 잡히는지 또 보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